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 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려면 저도 그만큼 무언가 잃을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결코 참거나 묻어두고 지나갈 수 없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교통사고처럼 저에게 갑자기 일어났던 그 일. 평범하고 평온했던 제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 사건. 그 일로 저는 처절한 증오심과 미움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 허심탄회하게 그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일을 알게 된 건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어느 날의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고 그날 저녁 함께 보기로 해서 맥주와 안주까지 준비를 했었죠. 남편은 사진작가로 일을 하는데 집을 비우는 날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했죠. 그런데 막상 영화가 시작되니 남편은 피곤했던지 20분도 안 돼서 골아떨어졌습니다. 소파에서요. 맥주는 몇 모금 마시지도 않고 안주도 거의 먹지도 않았는데 먼저 잠이 든 남편을 보며 좀 아쉽기도 했어요. 모처럼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었는데 하고 말이죠. 나라도 혼자 봐야겠다 생각하며 맥주를 홀짝이면서 영화를 보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알림음과 함께 남편 폰에 카톡이 왔어요. 소파 위에 남편의 폰이 놓여져 있었고 저는 무심코 그 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보인 미리 보기 창에는 하트 표시가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는 하트 표시 하나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남편에게 하트 표시를 보낼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자는 남편을 가만히 쳐다봤고 보던 영화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폰을 열어봤어요. 도대체 이 밤에 누가 남편에게 하트 표시를 보내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3년 넘게 저를 속이고 있던 그 진실에 대해서요. 남편에게 하트 표시를 보냈던 건 손은정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도 알고 있는 여자였어요. 왜냐면 남편의 첫사랑이자 첫 연애 상대였거든요. 제가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우연히 남편 서랍에 있던 편지와 사진을 발견하게 됐고 물어보니 과거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의 이름이 손은정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미 헤어진 여자친구인데 왜 사진이며 편지며 그대로 들고 있냐고 했더니 버리는 걸 깜빡했을 뿐이라며 제 눈앞에서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아무 말 안 했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죠. 첫사랑을 못 잊어서 사진이고 편지고 그대로 들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요. 나중에 그 여자랑 왜 헤어졌느냐 물어보니 남편 한다는 말이 자기보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랑 결혼해서 유학을 갔다고 했다더라고요. 본인은 사진작가이고 수입도 불안정한데 상대방 남자는 집도 잘 살고 학벌도 좋고 잘난 남자였대요. 남편은 자기를 버린 손은정에게 미움이 컸었는데 저로서는 남편이 아직도 그 여자를 못 잊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나 싶어 거슬렸어요.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저와 남편이 굳이 그 여자를 언급할 일은 없었죠. 그래서 저도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바로 그 여자랑 남편이 톡을 주고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하트 표시가 시발점이 돼서요. 저는 떨리는 심정으로 둘의 카톡을 모조리 읽어봤는데 그 여자는 유학을 같이 갔던 본인 남편과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잘 지내느냐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결혼을 했고 저희 남편도 결혼을 했고 또 둘은 예전에 헤어지고 끝난 사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여자가 먼저 남편에게 연락을 한 것 같았고 남편도 가슴에 묻어두었던 첫사랑이 연락을 하니 좋았던 모양이었죠.
그렇게 연락하다가 결국 불륜관계로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로 유추해보니 그 외도관계가 최소 2년에서 3년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남편을 잘 안다고 믿었고 저를 두고 외도를 하거나 여자 문제로 속을 썩힐 사람은 아닐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과거의 첫사랑이랑 이렇게 오랫동안 외도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눈앞이 컴컴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깊은 분노와 실망, 배신감, 서러움이 밀려들었고 자연스럽게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여자를 이렇게까지 못 잊을 것 같으면 나랑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지. 나는 그동안 이 사람에게 무슨 존재였나 생각하면 비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다음날 저녁 남편에게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고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께 맡겼습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었기에 싸움이 될 것 같아서였죠. 남편이 집으로 왔고 바로 아이들은 어디 갔느냐 찾더라고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잠시 봐주신다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위기 때문인지 남편도 조금은 눈치를 챈 것 같았죠. 저는 바로 본론으로 말했습니다. 손은정이랑 만나지? 제 입에서 그 여자 이름이 나오니 남편도 흠칫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사귈 때 그때 그 여자에 대해서 너한테 들었었잖아. 네 첫사랑이고 오랫동안 짝사랑하다가 사귀었다고. 네가 참 많이 좋아했다고. 한 1년 사귀었댔나? 그런데 그 여자가 집안 좋고 학벌 좋은 남자랑 양다리 걸쳤다고 했고 결국 네가 아니라 그 남자 선택했다고 그랬잖아. 너는 그 일로 식음 전폐했다고 그랬고. 제 말에도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그 남자랑 결혼하고 유학 갔다고 했고 너는 그때 손은정을 욕했고 살면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런데 오히려 나는 네가 그 얘기를 할 때 아직도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싶었어. 미움도 결국 관심이니까. 하지만 그 후로 나랑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일랑 과거의 한 페이지에 접어둔 줄 알았지. 그런데 내가 살면서 그 여자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다시 알게 될 줄은 몰랐네. 저는 너무 슬픈 심정으로 그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제대로 듣는 건지 뭔지 불쑥 저에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해? 내가 몰랐으면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어? 할 말이 없다. 없겠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냥 이혼하자.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 보내줄 테니까 그 여자한테 가. 물론 그 여자도 유부녀인 것 같긴 하지만 너네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살겠다면 이제라도 각자 이혼하고 둘이 살아. 제가 이혼이라고 하자 남편은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화내지도 않았고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실망하는 마음이 크고 괴로워서 화낼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하자는 말을 하니 남편은 갑자기 저를 붙잡았고 잘못했다고 했어요. 남편은 평소 감정 표현에 무딘 편이었고 크게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모습도 잘 못 봤습니다. 당연히 우는 것조차도 본 적이 없죠. 그런데 남편이 그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울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지 감정에 휩쓸려서 울었던 걸 텐데 그때 저는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보고 저도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는 자기 첫사랑이었고 다 잊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잊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여자가 다시 연락 왔을 때 설레었었다. 그래서 만난 것도 맞다. 이건 아닌데 싶고 저한테 정말 미안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를 만나왔다. 너무 잘못했고 그 여자랑은 당장 끝내겠다. 한 번만 봐줘라 라고요. 오히려 남편이 어설프게 변명하거나 잡아댔으면 저도 뒤도 안 보고 이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진심으로 잘못을 비는 듯 했어요. 남편이 야속하고 미웠지만 그럼에도 한 번은 넘어가 줬습니다.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에게 전화해 다시는 연락 말라고 분명하게 말했고 저한테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은 진심 같았고 저는 남편을 믿어줘 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바람피는데 용서해주는 여자들을 보며 왜 저렇게 어리석냐, 한 번 핀 놈이 두 번 안 피겠냐고 했던 저인데 제 상황이 되니 저 역시도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걸리는 것도 많았고요. 어쨌든 남편은 그 여자와 끝냈고 저는 남편을 용서했고 그 일은 남편과 저 둘 다 입 밖으로 거론하지 않은 채 덮어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저에게도 더욱 신경 쓰는 듯 했고 아이들에게도 잘했어요. 하지만 한번 그런 일이 생기니 제 마음속엔 늘 불신과 괴로움이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손은정에 대한 연락처와 모든 신상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연락은 안 할 거다. 다만 내가 그런 걸 다 들고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다라고요. 남편도 순순히 다 알려주더라고요. 손은정 연락처, 집 주소, 직장, 남편과 시댁이 뭘 하는지도요. 손은정은 한 개인 디자이너 의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 디자이너가 손은정의 신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복 디자이너라고 했고 그 신우도 유학파 출신 의상 디자이너라고 했죠. 신우네 사무실과 시어머니 매장이 한 건물에 있다고 했고요. 손은정은 의류 디자인 전공은 아니지만 신우네 회사에서 실장으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손은정의 남편은 대학에서 교수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시댁이 꽤 재력가라고 했고 그 남자랑 만나려고 제 남편은 버린 것이었겠죠. 하여튼 남편에게서 손은정에 관한 정보를 받았는데 상간녀에 대한 정보를 들고 있으니 불안함이 조금은 덜 하더라고요. 여차하면 상간소송이라도 해버릴 거고 내가 다 불어버릴 거다라는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손은정 번호를 제 카톡에다가 등록해놨습니다. 어떤 미움은 그리움과 닮아있다는 유명한 대사처럼 저는 그 여자의 사진을 수시로 봤어요. 그 여자는 카톡 프로필 사진을 자주 바꾸는 편이었는데 자랑하는 걸 꽤 좋아하는 여자였습니다. 특히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잘 올려놓고 남편이랑 찍은 사진도 잘 올려두었죠. 여행 간 거, 선물 받은 거 등등 열심히 사진을 바꿔가며 올렸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그 여자 사진을 확인하고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그럼에도 매일 습관적으로 그 여자의 사진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얼굴을 하염없이 보았고 미움과 증오도 많이 느꼈어요. 네가 내 남편을 갖고 놀아서 나는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너는 매일 웃는 사진을 올리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 여자 사진을 보는 것은 저에게도 일종의 집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을 한번 용서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었던 일인 양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끊임없이 남편을 의심했고 화병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이 많았거든요. 괜찮다가도 갑자기 너무 우울하기도 했고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쿨쿨 자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면 베개로 얼굴을 덮어버리고 싶은 충동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참았어요. 넘어가 주기로 했으니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도 끝을 냈으니 나도 그냥 넘어가자, 덮자라고 말이죠. 제 마음은 썩어서 골마 터져가는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참고 삭혔습니다. 그런데요. 10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돌연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손은정 그 여자랑 헤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만나고 있다. 나는 그 여자를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라고요. 저로서는 기가 막힌 상황이죠.
피눈물 나도 가정을 위해서 참고 삭혀왔는데 정작 남편이란 놈이 그냥 그 여자랑 살고 싶으니 이혼해달라고 하는 꼴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뺨과 머리통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침착했던 처음과 달리 이번에는 저도 분노로 눈이 돌아갔어요. 네가 사람 새끼냐? 내가 어떤 심정으로 네 외도를 눈감아줬는데 네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느냐? 악을 질렀죠. 밖에 아이들이 있었음에도 저도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죠. 남편도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노력한 거 안 돼요. 제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삭힌 거 다 안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았는데 그런데도 안 되겠대요. 그 여자한테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바탕 난리 끝에 울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여자도 지네 남편이랑 이혼하고 너랑 살겠다고 했냐고요. 그랬더니 남편 한다는 말이 그렇답니다. 모두 다 버리고 둘이 그냥 살자고 했답니다. 아주 비련의 주인공들 납셨더라고요. 본인들이 뭐 대단하고 거창한 세기의 사랑이라도 하는 양 본인들 감정에 취해서 가정 버리고 도망가자고 그랬다는데 저도 그 순간 남편에 대한 모든 정이 다 떨어지고 마음이 식었습니다. 저조차도 놀랄 정도로 마음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리더라고요. 남편 본인도 10개월 동안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제가 어떤 심정으로 용서해 줬는지요. 제 속이 끓을지언정 꿈속에서는 몇 번이고 남편의 목을 졸랐을지언정 현실에서는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어떤 노력을 했든 어떤 마음이었든 다 필요 없고 본능대로 그 여자랑 살고 싶다 이거잖아요. 차라리 허탈해졌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니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명쾌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이혼 못 해주겠다라고요. 이혼을 할 거였으면 처음에 내가 하자고 했을 때 했어야지. 그땐 그렇게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더니 이제 와서 너 필요하다고 해달라고. 아니, 절대 못 해주지. 내가 왜 해줘? 이렇게 사는 거 너도 힘들잖아. 아니, 나 힘들 거 없는데. 그리고 설령 힘들다 해도 네가 원하는 대로는 절대 안 해주지.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네가 원하는 대로는 절대 안 해줘. 저도 악에 받쳐서 그랬고 남편도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는 이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실망도 너무 컸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되니 절대 해주기 싫더군요. 저는 죽어도 이혼할 생각 없고 그 여자는 시댁에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 곤란하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이게 와이프한테 할 부탁인가요? 남편도 참 멍청한 게 오히려 그렇게 말하니 더 열받아서 알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어디 두고 보자고 그 여자한테 연락할 거고 그 여자 시댁에도 알릴 거고 소송도 걸 거고 이혼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마음이 떴으면 헤어질 줄도 알아야지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러고 있는데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애 아빠라고 믿고 살았구나 싶어서 제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혼 안 해준다고 했고 다음날 바로 변호사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남편이 가출을 했습니다. 남편은 직업이 사진 작가이니만큼 출장도 잦은 편이긴 했는데 이건 출장도 일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나간 거였어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저에겐 장문의 편지 하나 남기고 갔더라고요. 저에게 미안하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 자기가 쓰레기 같은 남편이자 아빠였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한번 사는 인생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고 싶다. 남편보다도 애 아빠보다도 본인 자체로 살고 싶다. 나를 용서하진 못해도 이해는 해달라 라는 개소리를 적어놓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실성한 듯 한참을 웃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비겁한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저는 당연히 그 손은정도 함께 집을 나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카톡 프로필 사진을 확인해 보니 지네 시댁 식구들이랑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찍은 듯한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어느 고급스러운 호텔 식당 같았고 손은정도 그 사이에서 환한 얼굴로 같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날까지도 그 사진이 아니었으니 그날 아침에 바꾼 사진이었어요. 그걸 보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 이혼 요구하면서 집 나가고 연락 두절됐는데 정작 그 여자는 자기 가족들하고 웃으며 사진 찍고 있으니까요. 저는 고민 끝에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손은정 씨죠? 누구세요? 여자는 낭낭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나 고경택 아내예요. 누구요? 고경택 와이프라고요. 그 말에 그 여자는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만요 하고는 사무실을 나오는 건지 부스럭대는 소리가 한참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네, 무슨 일로 전화를 하신 거죠? 내가 왜 했는지 진짜 몰라서 물어요? 모르겠는데요. 그 여자는 뻔뻔한 말투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여자의 어투 때문에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모르면 안 되지. 남의 가정 개박살 내놓고 모른다고? 저기요. 뭔 소리 하세요? 뭔 개박살? 너 내 남편이랑 안 만나? 안 만나요. 그리고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그럼 너도 반말해. 내가 너한테 존댓말하게 생겼니? 내 남편 너랑 살겠다고 집 나갔거든. 그런데도 너는 모른다. 그 여자는 진심 짜증난다는 듯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청 귀찮다는 듯이요. 그 반응에 저는 더 기가 막혔죠. 됐고, 나 네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 그리로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얼굴 보고 얘기하자.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미쳤어요? 미쳤어. 지금 갈 테니까. 아, 잠깐만요. 이 사람이 진짜 고경택이 집을 나가든 말든 난 모른다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얘기한다고. 너 일하는 곳에 가서. 제가 일하는 곳에 간다고 하니 그 여자도 그제야 똥줄이 타는 듯 했습니다. 목소리가 한껏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아, 저기요. 고경택 와이프니 그러지 말고 제가 갈게요. 차라리 주소 얘기하세요. 제가 갈 테니까. 내가 간다니까. 아, 내가 간다고요. 어디로 가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저희 집 인근에 카페 하나를 알려주고 그리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 상간녀를 만나러 가는데 그날 제 눈에 보인 하늘, 상가, 거리의 사람들, 늘 보던 것들인데도 기분이 참 묘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먼저 도착했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15분 정도 기다리니 그 여자가 오더라고요. 사진으로 너무 많이 봤던 여자라서 멀리서 오는데도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물론 그 여자는 저를 잘 몰랐겠지만요. 제가 여기라고 손을 들어올리니 그 여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잔뜩 경계한 얼굴로 내 얼굴을 잘 아네요? 그러는 겁니다. 잘 알지. 얼굴만 알 것 같아? 너에 대한 거 다 알아. 고경택이 얘기해줬어요? 10개월 정도 전에. 나한테 들켜서 고경택이 너한테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했었지. 그때 너에 대한 정보 다 넘겨줬어. 하씨. 그 뒤로도 계속 만났지. 근데 왜 자꾸 반말이에요? 라는데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딜 가요? 너 일하는 곳. 거기 가서 얘기하자. 반말. 내가 지금 쌍욕을 퍼붓고 싶은 걸 참고 있는데. 아, 알았어요. 반말 하던지 말던지. 좀 진정하고 앉죠? 솔직하게 다 얘기해. 내 남편이랑 계속 만났지? 몇 번 안 만났어요. 몇 번 안 보면 불륜이 아니야? 내 남편이 너랑 살겠다고 집 나갔어. 너도 그러자고 했다던데. 아, 고경택 진짜? 하면서 엄청 귀찮은 표정인 겁니다.
성가시고 귀찮은 벌레라도 생각하는 양 말이죠. 내가 다 얘기할게요. 그쪽 남편이랑 인연이 깊어요. 예전부터 알던 사이고. 그건 다 알아.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걔가 나를 좋아하긴 엄청 좋아했나 보네. 하여튼 몇 번 만났어요. 각자 가정 있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옛 친구 만나듯이. 근데 걔가 나를 못 잊고 들이댔고 나도 걔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좀 받아줬죠. 그렇게 몇 번 만난 거예요. 그게 전부고요. 근데 나랑 살겠다고 이혼? 내가 미쳤어요? 나 지금 결혼 생활 만족하는데 내가 뭐하러 수입도 불안정한 사진작가 나부랭이랑 살아. 저도 안 가져요. 라는데 그 여자의 말에 제 가슴이 찢길 것 같더라고요. 고작 그런 마음으로 남의 가정 파탄 냈니? 파탄은 무슨, 내가 파탄 내고 자식할 정도로 만난 것도 아니라고. 야, 이 미친년아. 그걸 말이라고 해? 사랑 갖고 놀아? 저는 열받아서 소리쳤는데 그 여자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기요. 지금 많이 흥분한 것 같아서 나도 그냥 넘어가는데 적당히 좀 하죠. 막말로 니네 남편 네가 간수 잘했어야지. 왜 나한테 지랄인데. 내가 네 남편한테 연락하니까 좋아 죽더라. 오죽 네가 여자로서 별 볼 일 없고 감흥이 없었으면 몇 년 만에 내가 연락했다고 그렇게 좋아하니? 너 말 다 했냐?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네 남편 가출한 건 니네 남편 혼자서 한 짓이고 나는 몰라. 내가 머리에 총 맞았니? 너네 남편이랑 살게? 내가 지금 결혼을 어떻게 했는데 고작 니네 남편이랑 살자고 내 가정 파탄 내겠어? 그리고 네 남편 가출한 게 그게 왜 꼭 나 때문이야? 그냥 너랑 살기 싫어서 헤어졌을 수도 있잖아. 저는 열받아서 앞에 있던 물잔을 확 끼얹었습니다. 그런 거 드라마에서나 봤지 제가 해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열받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물을 확 끼얹으니 주변 사람들도 놀라서 쳐다보고 웅성거리고 그 여자도 저를 노려보더니 얼굴을 닦더라고요. 내가 한 번은 참아줘. 근데 두 번은 건들지 마. 너 내가 소송도 할 거고 다 알릴 거야. 어디 해봐.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건들기만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네 남편 네가 간수 똑바로 하고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네 남편 저도 안 가지고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이렇게 짜증나게 엮일 줄 알았으면 애초에 연락도 안 했어. 진짜 지겨워 죽겠네. 네 남편한테도 똑바로 말해. 나한테 연락하고 질척이지 말고 가정에나 돌아가시라고. 그리고 본인도 본인 가정 일은 알아서 해. 왜 나한테 난리야? 그렇게 그 여자는 자리를 떠났고 저는 너무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 여자는 진심도 아니었는데 남편 혼자 너무 북치고 장구친 거였어요. 남편이 너무 어리석고 멍청하게 느껴졌죠. 그 일이 있고 저는 이틀 정도 몸살을 앓았습니다. 너무 속으로 끙끙 앓았더니 몸살이 다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틀을 내리 앓은 저는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은정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요. 본인은 남의 가정 쑥대밭 만들어 놓고 본인 것은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뇨. 남편도 용서할 수 없지만 손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가 손은정이랑 살겠다고 가정 버리고 집 나갔는데 좋다. 이혼해주겠다. 재산 분할 똑바로 하고 위자료와 양육비 똑바로 내놔라. 그럼 협의로 이혼해주겠다라고요. 그날 저녁에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해 준다고 하니 연락하는 꼴도 웃겼죠. 저는 집으로 오라고 했고 이혼 서류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집으로 왔는데 며칠 사이에 수염도 많이 나고 얼굴도 까칠해졌더라고요. 남편 얼굴을 보는데 등신도 이런 상등신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정작 손은정은 지랑 살겠다고도 안 했는데 왜 혼자서 이런 미련한 짓을 할까 하고 말이죠. 남편은 미안하다며 제 눈을 못 쳐다보겠다 어쩌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 필요 없고 이혼에 관한 협의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치사스러워서 너랑 더 이상 안 살고 싶다 라고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말도 이제 듣기 싫다고 했죠. 그리고 저도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너 나랑 헤어지면 그 여자랑 살겠다고 했지? 오, 그건 합의된 거야? 오, 남편은 또 합의가 됐대요. 그 여자는 펄쩍 뛰었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지 남편이 멍청하게 착각하는 건지 그럼 손은정하고 연락하느냐 했더니 남편 한다는 말이 각자 가정 정리하고 나서 다시 연락하기로 했답니다. 참 가지가지 한다 싶고 남편이 너무 멍청하고 어리석어 보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남편과 협의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도 최고 수준에서 위로금 얹어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상간소송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소송을 안 한다고 하니 남편은 그저 고맙다고 하던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소송 안 한다고 했지 안 터트린다고는 안 했다 라고요. 지지부진하게 소송하고 싸우고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직접 터트릴 거다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만의 복수를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손은정과 만날 때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고 손은정을 기다리고 있을 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필요할 수도 있으니 녹음을 다 해야겠다라고요. 손은정이 본인 입으로 네 남편 갖고 논 거다. 내가 미쳤다고 너네 남편이랑 살겠냐 등등 그 모든 얘기들이 다 녹음되어 있었죠. 듣는 저는 열받았지만 그래도 녹음을 해둔 건 참 잘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손은정의 남편이 있는 대학교 사무처에 연락을 했습니다. 교수라고 불리지만 아직은 정식 임용된 교수는 아니었더라고요. 학교 내에 따로 교수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개인 연락처를 받아낼 수 있었죠. 저는 손은정 남편의 연락처로 손은정과 제가 나누었던 대화 음성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손은정의 시어머니가 한복 디자이너라고 했는데 손은정과 같은 건물을 쓴다고 했던 게 기억났죠. 위치 검색을 해보니 한복샵이 있었고 전화를 해서 대표님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느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요. 그렇게 손은정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만나고 있는 남자의 아내다. 기니 보내드릴 게 있다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요. 그 어머님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럴 애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보낸다고 직접 보고 판단하시라고 하니 보내주라고 연락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손은정의 시어머니한테도 보냈습니다. 남편과 손은정 두 사람이 나눴던 카톡 내용과 손은정이 저와 나누었던 대화 음성 파일도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게 더 보냈습니다. 바로 제 남편에게요. 손은정과 각자의 가정을 정리하고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다며 철석같이 믿었던 제 남편에게 손은정과 제가 나누었던 대화를 보냈죠.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왜 이혼하고 고경택이랑 사느냐라고 했던 손은정. 과거에도 그랬듯 다시 한번 제 남편을 버린 손은정의 말들. 그걸 들은 남편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한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그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넘어가고 싶으면 넘어가고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고 단죄하고 싶으면 또 그렇게 하겠죠. 그 여자는 결혼 생활에 만족도가 크고 시부모님과 본인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노심초사했어요. 그 가족들에게 다이렉트로 알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복수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제가 보낸 문자를 보고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반면 손은정의 남편과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죠. 손은정은 저에게 전화해서 무슨 짓이냐고 악을 질러댔고 가만 안 둔다고 부들거렸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고소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겨우 그것도 각오 안 하고 했겠냐고요. 손은정은 그 후 정말 저를 고소했고
고소장을 보니 제가 본인 가족들에게 의도적으로 폭로를 하는 바람에 이혼 위기에 처했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고소장을 받긴 했어도 손은정도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말에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남의 꽃밭 망쳤으면 본인 꽃밭도 망쳐질 각오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고소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상세히 진술했고 저 역시도 그 여자와 남편의 외도 때문에 정신과 진료도 받을 만큼 고통이 상당했다. 너무 괴로워서 한 짓이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초범인데다 상황을 어느 정도 정상 참작 인정받아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끝이 나게 되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였고 어쨌든 그 여자네 식구들도 다 알게 되었고 그 여자도 이혼 위기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달성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로 제 복수도 완성이 되었죠. 제 남편, 아니 이혼했으니 이제 전 남편이 된 그 남자가 손은정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손은정은 제 폭로 때문에 이혼 얘기가 오갔지만 그럼에도 본인은 억울하다, 오해다 하면서 어떻게든 수습하고 이혼만은 막아보려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 전 남편이 손은정 회사를 찾아갔고 신우랑 직원들도 다 있는 데서 사무실을 뒤집어 엎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가정 버리고 기다렸는데 손은정은 그럴 생각 없었고 그저 갖고 놀았다는 사실을 알고 붕괴한 것이죠. 그러면서 손은정하고 전 남편 사이에서 몸싸움까지 일어났는데 전 남편이 손은정을 계단에서 밀어서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전 남편은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손은정은 그 일 때문에 결국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다고 했죠. 병원 생활하면서 이혼 통보 받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보낸 문자를 보고도 전 남편이 아무런 말도 없길래 의아했는데 사실은 자신을 배신한 손은정에 대한 깊은 분노와 배신감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손은정을 찾아간 모양이었어요. 전 남편이 과묵한 편이고 감정 표현도 잔잔한 편이라 그런 폭력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랑 결혼 생활에서도 그런 모습은 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손은정을 찾아가 위협을 가하고 결국 그 일로 구속까지 됐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전 남편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나 싶어서 오싹하더라고요. 게다가 손은정 역시도 다쳐서 병원 생활하고 결국 이혼당하고 쫓겨나게 되었고요. 첫사랑이니 뭐니 좋다고 불륜 즐길 때는 그 말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그 둘 다.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며 책임감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도망갔던 전 남편. 본인은 사랑을 위해 모든 걸 버렸다 생각하겠지만 책임감도 의리도 없이 그저 한낱 감정 노름에만 휩쓸린 어리석은 인간일 뿐이었던 것 같아요. 또 손은정은 전 남편이 자기한테 목매는 걸 아니까 적당히 갖고 놀려다가 결국 지발등 지가 찍은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사랑 노름에 이용됐다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지만 어쨌든 그것들도 벌 받았으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손은정의 사진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여자도 소문 다 나고 이혼까지 당해서 더 이상 사진을 바꾸지도 않지만 저 역시도 더 이상은 습관처럼 손은정의 사진을 확인하는 짓은 하지 않아요. 이제 다 끝이 났고 그 여자가 어떻게 살던지 더는 신경 쓰이지 않기 때문이죠. 전 남편도 또 그 상간녀도 제 인생에서 점차 지워버리려 애써야겠죠. 많은 상처를 남긴 일이긴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 생각하고 다시 꿋꿋이 살아가려 합니다. 힘든 일을 잘 견뎌주었던 제 스스로가 대견하고 앞으로는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요.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